네, 밖에 나가면 별 다를 것 없는 가장 보통의 존재이지만 집안에서는 둘도 없는 가보인 당신을 위한 시간이죠. 유명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가지는 코너 가보톡인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황소 씨입니다. 황소. 황소. 약간 랩네임 같은. 황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소입니다. 네, 네 이렇게 황소 씨 저희 이렇게 박수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 질러. 약간 요즘에 네. 공연을 많이 다니셨나봐. 네 그렇죠. 그래서 황소 씨 이렇게 찾아뵀는데 한번 인사를 먼저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네네. 해주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막 갓 대학을 졸업한 27살 황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게 없어요. 황소. 네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또 저희가 이번 주부터 네. 약간 변화된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인지 그래서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저희가 가보톡을 이번에 좀 상담식으로 얘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황소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은 황소 씨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씨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일단 어떤 일로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 무릎 터져다. 궁금합니다. 하도 부탁을 하셔서 나왔지만 그렇죠. 농담이고요. 제가 서두에 대학을 갓 졸업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당연히 요즘 저희 세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진로. 네. 진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건데 네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로를 어떤 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보통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대학생활 내내 막 취업 준비를 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서두에 제가 뭐 취업이라고 안 하고 진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 나이는 많지. 찾고 나이는 찾는데 아직 하고 싶은 건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서서 네.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나갔는데 네. 그게 지금 약간 지금 그런 과도기 시기인데 네. 지금 제가 결국에 결정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정? 네. 저는 일단 중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가 원하는 분야는 국제적인 분야에서 네. 이제 일하는 게 저희 국제적인 목표인데, 분야. 네. 아, 근데 이제 좀 더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네네. 외국어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다 해서 네네네. 중국을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랑 맞닿아 있는 게 중국이기도 하고 네. 가장 국제적으로 좀 영향력이 커졌죠. 예, 예. 많이. 그렇지. 전에 SKC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네. 그 중국에 대해서 유학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어쨌든 그런 목적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그쵸.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음,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시간을 좀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 언제 이렇게 진로를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 좀 고민을 하셨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네. 그러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오케이. 뭐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다 접합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거꾸로 돌려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 옛날부터도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물론 막연하게 했지만 난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거였고, 정치 외교. 네 그래서 지금도 외교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나이가 적지도 않고 지금 막 유학까지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상황에서 네. 내가 외교관까지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해서 경쟁률이 너무 네네. 세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건 네. 지금 꼭 외교관이 5급 공무원인데 그 아, 밑에 네. 네, 그렇죠. 7급으로 외무영사직이라는 직렬이 있어요. 외무영사직? 네, 그래서 지금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명확하진 않아요. 꼭 외무영사직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네. 그렇죠. 외교와 뭔가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뭘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네네. 내가 외교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국제사회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네네.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뭐 찾아보기로서도 민간 외교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네. 아니면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코이카나 KF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네. 교류를 하는 네, 그렇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하지. 그러니까 음. 다들 이제 좀 주변에서 너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네. 그분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외무영사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포괄적인 모든 부분이에요. 국제적으로. 그게 꼭 영사관이 아니어도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알맞은 네네. 그 직군에 맞으니까 하는 네. 일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될 때 뭐 외교 쪽으로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뭐 외무 영사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런 걸 선택하기까지 과가 어떤 과죠? 제가 과는 네. 사실 네.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학과를 나오셨구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외교랑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법이라는 게 달려 있다는 뭔가 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돼 네. 있다고 좀 힘들지. 네, 그렇게 보긴 힘든데 그 와중에서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 나오셔서 아까 상담이라고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나오게 된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외무 영사직이라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외교와 관련된 직업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게 예. 된 계기가 있을 것 네. 같아. 이제 시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이상한 거 하시네 또. 그래서 시간 한번 돌려보자면 그럼 이제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보단 대학교 때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법학과를 좀 진학을 하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항상 막연히 나는 정치 외교 학과를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고등학교 사실 때부터. 근데 다들-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음. 사실 중국에서 8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음. 네, 저는 어렸을 때? 네네 네. 태어난 곳도 대만이었고 아 제가 대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와서 다시 한국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뭐 거기서 사실 뭐 지금 말하자면 복잡하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8년을 살았지만 중국어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아 진짜? 그 이유는 네. 일단은 저는 중국에서 살았지만 아버지 회사에 네.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그 발령으로 발령으로 인해서 대만으로 살게 된 가다 건데 했구나. 이게 네.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하고 같이 중국인들하고 분리돼서 살았어요. 격리돼서 살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원끼리 네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음. 그런 타운하우스에서 살면서 이제 아메리칸 스쿨을 다녔습니다. 영어 학원인 네네, 거예요? 영어 학교죠. 영어 학교? 영어 그러면 거의 유치원. 한국인들만 있는 거야? 아니면 또 어느- 모든 외국인들, 모든 외국인 다 네, 있는 모든 거야? 인종들의 외국인. 영어를 중국인 쓰고 빼고. 거기는? 네네네. 아. 중국인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아. 근데 아무튼 제가 다닌 학교는 아메리칸 스쿨이고 뭐 중국인도 굳이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유치원을 좋다면. 다니지 뭐 굳이 여기로 올 일은 없으니까 많이 그죠. 있긴 있었을 테지만 거의 외국인들이 대상이었죠.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옛날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종들의 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애기들끼리 사실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문제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렇죠. 다들 어울려 놀고 이런 기억이 있어서 전 옛날부터 그런 약간 국제적인 종교적이고. 네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한국 네. 와서 전 사실 한국 와서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음. 거기서 이제 네.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네, 일종의 그러니까, 텃세랄까? 아, 그게 네. 없지 않더라고요. 조금 옛날에 그런 뭐였지? 옛날에 뭐 회상 추억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난 한국 사람인데 노스텔지아처럼 그렇지, 그렇지. 예. 사실 좀 그걸 형성될 어떤 성격이나 음. 좀 자기 가치관이 완전 처음에 형성될 때는 거의 다 그죠. 거기에 영향을 어렸을 많이 때. 받았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럼 거기서는 그럼 다 영어로 그랬는데 또 영어도 사라졌어. 참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다 사라졌어요. 영어도 사라져. 근데 솔직히 우리도 5살 때 6살 때 기억이 안 나. 아니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피아노 배우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어제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 갔던 거는. 네. 참 웃기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아버지가 그걸 노이고 나를 중국에 살았지만 영어를 잘하는 놈을 만들겠다 이런 걸 그런, 보냈는데 네. 둘 다 까마워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 돌아왔을 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받아쓰기를 했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아 그치. 진짜.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결국엔 영계국어가 된 거예요.
맞아. 처음에 적응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네. 전에도 말했지만 적응하는데 언어적인 적응도 필요한데 이제 뭐 문화적인 적응까지 맞아, 이렇게 맞아. 해야 네. 되니까 양면으로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처음에 또 그 스쿨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또 한국 돌아와서 또 한국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네. 받아쓰기 빵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그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음. 막 한국에서는 그거 엄청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얘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애다. 그런 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힘든 거지. 네. 사실 그런 거 배우려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데 맞아. 다 선행학습 해오잖아 우리 유치원 때.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네. 뭐 아예 너는 진짜 바보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되고. 진짜? 아, 뭐 그러고 진짜 되고, 너무 심하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한테 그러네. 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살았지만 2학년 때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조금 더 서울 중심부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하모니카를 부를 줄 모르는데 네. 처음 봤어요. 그런 그런 악기를 처음 봤는데 이걸 못 한다고 그렇게 혼내던 선생님들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녔던 중국에서 다녔던 곳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 막 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난 게 하모니카에서 이렇게 구멍이 9번째인가가 도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네. 맨날 이렇게 세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혼내더라고. 저 막 옛날에 망신을 매직 주고. 칠했었는데 거기에 도에.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도 부분을 빨리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거기다 매직을 칠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옛날에. 근데 네. 저는 견출지로 엄마가 네. 다 붙여놨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견출지 붙였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런- 그걸 놀려?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놀리고 선생님도 진짜? 이런 걸 왜 붙여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벌로 이제 왕따 시키는 벌칙 아, 맞아. 준 그 문제 사람이 아마 교사 직위를 잃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약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 어쨌든. 근데 예.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의 문화적으로 원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은 사실 견디겠는데 아닌 거를 다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이후에 또 외교나 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졌을 것 같아. 맞아요, 나한테도 맞아. 막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네. 그래, 일단 초등학교 오면서 일단 저는 그냥 막 순위를 매기는 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게 별로였어서 원래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처음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애들한테 그때 좀 기억이 잘해주나. 있으니까. 나 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 이런 느낌이었다가 좋은 생각이네 정말. 감동이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반발을 하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애들을 더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네.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네 이거는. 예.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근데 고3 때 입시를 실패했어요. 입시 실패하고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그래 뭐 근데 사실 제가 뭐 아까 선생님 했는데 네. 선생님 중에서도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좋아하던 과목이 사실 사회 부분이거나 영어 부분이었어요. 아 이게 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거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꼭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요? 그냥 선생님 네. 그리고 군대든 사대든. 그리고 솔직히 학원 선생님도 괜찮았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되게 네.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 진짜 좋다. 난 네. 그냥 사람들이 다 네. 꿈 가지면 다 그 얘기 하잖아. 나는 돈 벌고 싶다 이런 아니 거. 아니 무슨 뭐 어떤 뭐 변호사가 될 거야, 뭐 의사가 될 거야 아니라 사실 누구를 치료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누구 가르치는 게 좋은 거고 사실 그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아까 말한 뭐 학원 선생님이든 그러니까 그 진짜 순수하시네. 완전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영어든 사회든 좋아해서 그런 선생님을 하다가 이 과목 두 개가 좋은데 이 과목 두 개랑 또 연관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정치 외교적인 거더라고요. 그치. 네, 왜냐면 뭐 사회 과목 중에서도 저는 일반 사회 부분을 좋아했어요. 막 이제 근데 네. 거기서도 막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은 하고 싶은 학문을 배우자. 이런 생각에 생각이야. 내가 그 학문을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가르치는 방법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계속 이제 수험 생활을 이어갔어요. 근데 네. 뭐 수험 생활 이어가서 이제 거듭된 실패 끝에 결국에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사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정치외교학과는 굉장히 그렇죠. 순위가 높은 학과 중에 그죠. 하나예요. 네, 문과에서는 하기가 힘들지.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 아까 말한 일반 사회 제가 좋아하는 일반 사회 과목에 어떤 선생님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법학과 출신이세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법학과 좋다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그쪽 분야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좋은 조언이네. 그래서 뭐 뭔가 간지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법을 배운다는 거 그렇지. 멋있지 뭔가. 그래서 보여. 그런 허황된 생각에 이제 가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에서 가장 맞춘 거네. 네네네. 할수 있는 네. 것들을. 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게 그게 출발점입니다. 지금 서두가 네. 굉장히 길었는데 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네. 이제 본론은 구렁텅이입니다. 그 선생님의 조언이 본인에게는 그 좋은 네. 결과가 아니었던 그쵸.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그리고 네. 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거듭된 실패라고 했는데 저는 3번의 실패 끝에 사수를 했는데 사수했던.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원하는 만큼 그게 안 네, 나왔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미 재수할 때 갈 수 있었던 정도의 네. 이제 학교를 사수만에 간 거예요. 입시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네. 그 원서 눈치 쓰는 싸움인데 거, 예, 그 눈치 싸움을 그거를 제대로 못했구나. 너무 하향 지원만 한 거죠. 예, 맞아. 이제 나이도 이게 좀 맞아. 부담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가긴 죄송하잖아요. 가야 된다. 그죠. 예, 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었고 해서 과도 그렇고. 그리고 좀 뭔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애들하고 못 적응하는데.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갈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솔직히. 본인이 원하는데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나이도 있고 네. 어울려 다니는 것도 뭔가 좀 눈치 보이고 네. 그렇죠. 좀 불편해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그냥 다 싫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뭔지 그래서 알 것 이제 같아. 딱 학교를 갔는데 음. 사실 제가 상상했던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도 없었고 저는 이제 딱 수업을 듣는데 음. 이 학문은 제가 생각한 학문이 아닌 거죠. 법학과는. 예를 들면은 가름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가름하다라는 표현이 네. 대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그치. 안 나는 쓰지. 너를 대신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률 용어는 거의 처음 가름하다라고 들어본 것 표현을 같아. 하거든요. 가름하다. 네, 이런 식으로 난 한국어도 어려운데 그치.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써 있는 것도 이거 무슨 말인지 막 다 찾으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거 네, 네. 스트레스야 진짜. 맞아. 그리고 이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학문을 할 때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언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게 재미가 없으면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지지도 않아서 맞아. 뭔가 또 배우고 싶은 열망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맞아. 네. 거기다가 또 음. 나중에 들어간 거고 원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게 다 좋게 들어오진 않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다 싫더라고요. 그냥 막 하나가 싫어지니까 그치. 맞아. 뭔 느낌인지 알아. 뭐 어떤 사람을 싫으면 얘가 뭘 해도 싫어 보이는 것처럼 너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안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받아든 성적표가 이제 1.5예요. 학점이. 아, 1.5가 예. 저희가 4.5점 만점인데 1.75부터가 학사 경고입니다. 음. 근데 제가 1.5로 학사 경고를 맞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안 나가면서 생각한 건 당연히 편입을 해야겠다. 네. 예, 근데 제가 사수를 했기 때문에 음. 수험 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지. 편입을 그치. 해야겠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 네,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책에 알레르기 있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편입을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는데 이게 웬걸 학점이 좋아야 되네. 그래서 일단 학교로 다시 돌아는 가야지. 2학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갔는데 이제 또 수업을 듣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학년 2학기도. 또 이게 기초가 이제 1학년 때 쌓여야 되는데 그 네네. 기초를 어떻게 보면은 쌓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들으려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반복이지. 만약 할 거면 진짜 처음에 그 개론했던 그 지식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건 또 지금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음. 그래도 저번 학기보다는 나은데 음. 근데 이미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만 면하자 했는데 제가 아까 1.75부터가 학사 경고를 했잖아요. 네. 1.65가 나와요. 아, 학사 경고가 네. 2번이 나왔죠. 아이고 3번 연속이면 제적을 당합니다. 쌍권총이 그 네. 쌍권총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돌파해? 그러니까 이걸 학점을 이제 답답한데. 네, 난국이지. 지금 이제 편입을 하려면은 그 다음 네. 거 4.5, 4.5가 돼도
이제 3.5가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뭔가 3.5도 안 되나? 더 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편입도 편입에 안 되네 되니까. 말하면서 근데 원하는 것도 없네 말하면서 그냥 망했다. 아씨 말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줄기차게 합니다. 이런 때도 그러니까 학사 그 뭐지 학교는 안 나갔는데 알바는 진짜 열심히 가다녔어요. 아 어떤 아르바이트였어요? 저희가 아르바이트는 지금 상호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일단 도시락집에서 알바를 했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네.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그냥 주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네. 근데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수를 했으니까 계속 지원만 받았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아,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도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지 알 것 네. 같아. 계속 네. 솔직히 삼수 사수 하면은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지. 거부받는 느낌이잖아. 음. 그리고 학교 가서도 내가 모르는 소리들만 해대고 계속.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네네. 맞아. 그러고 있다가 네. 이제 3학년 1학기를 맡게 되죠. 3학년 1학기를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게 지금의- 뭐든지 사랑이다. 회복제지.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 네. 아하. 지금의 여자친구도 Love story, man. 예. 아르바이트에서 만나게 된 여자친구인데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네, 그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얘 앞에서. 본인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해갖고. 네. 어, 네, 그리고 뭐 얘를 만나더라도 오빠 요즘 뭐해? 그러면 저는 나 그냥 집에서 자. 오빠 학교 가야 되잖아.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될까봐 이게 막 상황이 힘들구나.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뭔가 열심히 Power of 하는 love. 아, 뭐 예. 내가 커리어맨? 뭔가 좀 뭐 나은 그런 사람이 게. 되어야겠다. 예, 정말 좋은 거야 이거. 이거 네. 드라마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네. 그래 학점 회복을 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평균 학점이 아마 2점도 안 됐을 거야. 평균이 얼마였지? 아무튼 뭐 그렇죠. 2점 처음에 초반인가 1.5, 두 번 맞고 네. 1.7에 2점 그치. 중반에 2.5 후반 하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네. 쉽게 말해서 뭐 이런 표현 지우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점은 쓰레기였죠. 그렇 2.5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뭐 3학년부터 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3학년부터 법학과 과목이 공부가 솔직히 되겠습니까? 갑자기 들린 거지. 이거 다 더 모르는 어려워지는데. 말들이니까 네. 정말. 열심히는 해 의지는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냐 해서 막 그냥 꾸역꾸역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양 과목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찮게 진로에 대한 게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고민이라기보다는 도움? 그게 이제 딱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 네. 현대 행정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게 교양 과목이에요. 근데 말이 교양 과목이지 교수님이 행정학과 전공 교수님이고 네. 책도 행정학계론 책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막 수업을 듣는데 사실 수업이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행정학도 사실 어느 정도 법학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런 저도 한번 거는- 들어봤는데 이름부터 네. 재미없게 생겼어 행정학계로. 행정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네. 관심이 가는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는 예를 들면은 막 우리나라는 전국 몇 개 뭐 구로 돼 있고 뭐 몇 그러니까 뭐 몇 개 시로 돼 있고 막 이런 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는 누가 맡고 막 이런 거를 되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 개괄적인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네. 이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아무리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도 알게 모르게 이제 친해지는 선배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조금 그냥 더 알게 알게 되는, 되는 그러면 얘기하고 그분들이 약간 공부 이렇게 해라 약간의 팁은 줘요.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참고 삼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학과 같은 경우는 주제를 뭐 예를 들어 한 뭐 10가지를 시험 전주에 이제 교수님들이 던져 주세요. 뭐 이 중에서 뭐 한 3개 나온다. 그럼 일단은 그 10개 주제를 쫙 정리를 해 놓고 답안지를 그걸 다 외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이제 쓰는 건데 족보를 만든다. 네네 이런 거죠. 이런 형태예요 법학과 시험.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행정의 이해라는 과목의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내시더라고요 논술형을. 네. 그러니까 3개를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를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네, 뭐 나도 이거는 뭐 교양이고 하니까 일단 2개만 외우자 싶었어요. 네. 3개 중에 2개를 외웠는데 이게 웬걸 안 한 1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절망스럽지 그때. 아유, 망했다 해서 뭐 사실 뭐 그때도 뭐 별 기대도 안 했어요. 막 그래서 그래 뭐
일단 아는 대로 쓰자 했는데 이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뭐 이게 행정학 과목이니까 네. 우리나라 뭐 공화국별로 헌법이 어떻게 변천돼 있고 그에 따른 우리 공화국마다의 상황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냥 진짜 그 자리에서 창작을 했죠. 창작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든 쓰면 네, 되겠다 싶으니까. 뭐 내용을 아예 모르진 않으니까 네. 뭐 그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썼는데 창작을 했죠. 근데 그날 밤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갑자기 그래서 뭐 저한테 혹시 이거 답안지 있냐고 해서 처음에 좀 질문의 의도를 못 알아듣고 아니 혹시 뭐 제가 뭐 잘못한 부분이라도 이러니까 그죠. 뭐 족보를 몰래 이렇게 돌렸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이번에 있지. 교수님이 너무 잘 썼다고 네. 막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는 놀라운데? 다른 애들한테 좀 참고를 시켜줘야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전 너무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창작한 건데 모범 답안이 된 거지.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치. 네. 인정받는 기분이. 네, 그래서 정말. 아 이게 내 재능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뭐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를 좋아했다는데 그게 다 행정학도 일반 사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행정학이든 아까 뭐 정치 외교학이든 그런 부분이 좋은 거지. 이제 그때부터 학문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과학을 좋아한 거지 법학을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은 있지만 그치. 엄연히 다른 학문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선을 가를 수는 없지만 법학은 굉장히 정확한 학문인데. 뭐 사회과학인 뭐 정치 외교든 행정학이든 융통성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비교적, 법학이 그치. 법학이 뭐 아예 융통성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역시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구나. 내가 원하는 좀 더 건 자기를 더 알게 된 계기가 됐네. 네.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행정학도 좋았지만 아 이게 내 재능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다. 네. 좋은 계기다. 법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들 때는 진짜 한없이 제 자신이 좀 뭐라고 이런 표현해야 되나? 쓰레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막 끄덕끄덕거리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애들 중에서 나이도 많은 편인데 그래서 막 그 법학과 수업만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막 되게 기분은 솔직히 3학년이 돼서도 열심히만 학교를 같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업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양 수업을 만나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네. 와,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말한 한국 와서도 쉽지 않았고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학교 다니는 것도 계속 약간 거부되는 반응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계속 그걸 어. 본인의 자존감을 이렇게 찾고 그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제 본인이 그치, 이거 진짜 예, 큰일이야. 뭔가 맞아. 인생 자체에서 맞아. 진짜 완전 예.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 그 교수님은 진짜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학점이 오릅니다. 자신감이 돋는 거지 이제. 3.28이 나옵니다. 많이 아, 올랐어. 3점대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네. 넘었네. 그 맞은 그럼. 그 3점을. 진짜 막 딱 그렇게 해서 자신이 생긴 상태로 전 이제 학점을 메꿔야 되니까 계절학기도 신청을 했어요. 계절학기도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3학년 2학기도 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뭐 3.5가 나와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 3.5보기도 네. 많지 않아요? 갈 것은 아직 많은데 4.5 만점 아니에요? 긍정적이야. 1.5에서 시작했는데 엄청 오는 거지. 저 1.5예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3점 혹시나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시는 분들 혹시 3.5면 됐다라고 잘하는 생각을 건가? 하실까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학점은 4.5까지 있다는 사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놀릴 마음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 저는 딱 말씀드렸지 저는 저희 과를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4.5를 맞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니야. 그거. 맞아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계절학기 겨울에 4.5가 나와요. 사실 의미 없지만 4.5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전 본인이 좋네. 입에서 4.5가 나왔다면 나는 엄청난 발전이지 이거는. 학교도 네. 그냥 다니기도 싫어서는데 4.5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뭐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슬로우하게 말하는데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겼을까? 대학교 1학년 때 첫 시작은 1.5였지만 졸업은 3.4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과정이 어떻든 3.4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 4.5 얘기를 했을 때도 저 사람은 학점 좋은 거 아니야? 저도 학점이 3.4. 그러니까 우디 씨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문제가. 다음에 이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1.5로 출발했지만 나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래 3.4가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뭐 비웃음 살 만한 학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정도는 그죠. 된다.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3점 이상이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애초에 목표도 3점만 넘자 이런 네.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거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3.4가 됐으니 뭐 다른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점수도 점수지만 그보다도 네. 그 황소욱 씨가 진짜 되게 좀 감동받았던 게 이게 처음에 엄청 싫었던 부분이고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또 극복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점수가 몇 점 올라간 것도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맞아. 여러분들도 꼭 이게 학교 아니어도 살다 보면은 내가 또 싫어하는 직장이든 뭐 싫어하는 선배든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말씀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졸업을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과학이나 어떤 행정학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이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적성을 살려서 왜 이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네네. 중국 가는 에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계속 뭐 학점 얘기하지 해서 이제 좀 지루할까봐 생략한 면이 있는데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로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잡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업을 중에서도 제 전공 중에서도 국제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돼요. 네. 근데 국제법은 제가 뭐 다른 그 여타의 법 전공하고는 굉장히 다른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뭐 형법 뭐 제 몇 조 이런 게 없는 거죠. 구속력이 국제법은. 없기 때문에 네네. 중국도 안 따르는 거지. 네, 그렇죠. 융통성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뭐 하지 말라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짜증나면 탈퇴하고 뭐 이런 학문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그 국제법이라는 과목을 만나는데도 웃긴 게 제가 그때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행정학 개론이라는 이제 타 전공 수업도 듣게 돼요. 근데 두 과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 두 과목도 A뿔이 다 나와요. 압도적인 성적으로. 근데 행정학에는 그 재미 요소가 뭐예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약간 좀 궁금해. 그러니까 행정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에서 좀 재미를 찾는지 궁금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든지 하고 있는 게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통카드 그 운전면허 하나 따는 것도 다 행정적인 업무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엔 저는 이걸 왜 우리가 경찰서까지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나 뭐 이런 걸 궁금했는데 네.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 네. 약간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지? 네. 사회 메커니즘을 좀 깨달았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이에요. 네. 내가 너무 바보 같았네. 아니야. 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 사실 이게 표현이에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이런 쪽으로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공간 자체가 다 사회적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모래 이렇게 만지고 노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성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맞아. 진짜 자기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랬던 곳이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세하게 뭐 이제 그 전공 수업을 이제 타 전공을 들으면서 네. 이게 이래서 이래구나 이래서 막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막 학설 같은 것들 배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행정은 뭐 이 경영하고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하다. 학설이 있고 행정은 경영과 다른 분야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고 이게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든 이제 다른 나라든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얘네 나라는 이래서 잘 되는구나. 얘네 나라는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보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법학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재판장을 가질 않는 이상. 네. 그럼 많이 겪어본 사람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네네. 대부분 그런 경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이었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본인의 적성을 찾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제 본인이 그걸 발현하고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중국 가서 이렇게 뭐 영사직을 좀 맡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근데 그 직업에 대해서도 전 잘 몰라서 맞아. 그거 좀 네, 그 소개시켜주면 어떤 좋겠다. 일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글쎄 나도 글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너무, 일이겠지, 너무 영상. 추상적으로 표현이 맞게 안 가. 왜냐면 저도 당연히 알아봤죠. 네. 알아봤는데 거기서 표현되는 것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은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공무원이 맡고 있는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 네. 뭐 구민들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라면 네. 제가 말씀드린 외무영사직은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사실 기본 이것도 역할은 너무 그런 거지. 추상적이어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지 하다가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 영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대사와 영사에서 이 영사를 네네네.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죠? 목표로 하는 거지. 네, 네네. 그걸 목표로 하신다는 네네. 거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꼭 외무영사직만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 KF 뭐 다 좋은 거예요. 그치. 민간 외교관도 좋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지. 네네 음. 그런 영사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런 걸 좋아해서 음,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1차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2차 고민이었죠. 1차 고민은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치. 이제 2차 고민은 이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저는 사실 공무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의 수험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또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돼요. 공무원이 사실 뭘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네.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은 사실 행정이든 정치외교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제 그때 생각은. 그러니까 뭐 그치, 나는 행정- 행정을 잘해 해갖고 행정을 하는 대기업을 갈 거였는데 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정말 행정학과 교수 아니면 행정고시를 봐야죠. 어, 네. 그러니까 행정일이 정부 일이니까 네. 애초에 뭐 외교도 나는 외교학과를 나왔으니까 나는 외교를 파는 대기업을 갈 거고 외교를 파는 대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막 좀 웃기더라고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영사 시험은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외무영사직. 외무 영사직이 외무영사직 당연히 공부해야죠. 7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 네네네. 아, 거기 네. 시험 네, 시험을 봐야 네네. 되잖아요. 공무원 네.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네. 음.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 영사니까 좀 중국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꼭 그런가? 중국 영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애초에 시험을 보려면 그러니까 뭐 과목이 7가지가 있지만 2개가 일단 영어랑 제2외국어예요. 네. 근데 이제 제2외국어를 이제 저는 중국어로 택할 생각인 거죠. 네. 총 몇 과목 있어요? 총 7과목인데 총 7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6과목일 수도 있는 게 이제 그 영어가 네. 토익이든 이런 대체를 할 수 네. 있어요. 영어 시험을. 진짜? 네. 그냥 자격증으로. 네네네. 그래서 6과목인데 사실 이게 7급 외무여성직이 좀 특수직렬이라 네. 좀 이제 막 외교관 아까 저도 하고 싶었던 외교관을 하다가 좀 안 되신 분들이 들어오거나 약간 그 5급 준비를 네네 하시다가 뭐좀 특수 목적고 막 외고 같은 그런 네. 좋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네. 도전을 하거나 약간 네. 그런 좀 그거가 많지. 소수직렬이지만 그렇겠죠. 굉장히 그 합격 컷이 높은 그치.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농협 같은 거지. 동료? 그 공기업이나 음. 기업 싸움에서도 농협 중앙회 같은 데들은 다 대기업 한 3년 지내고 온 사람들. 나 금융으로 가요. 엄청 높은 진짜? 거지. 그러니까 그건 경쟁률이 몰랐어. 치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꿀자리 있잖아. 잘 안 알려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높아. 그래서 다 기본 그거 스펙이. 하려고 했잖아. 맞아. 옛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영사직도 사실 그런 있지. 느낌이라 그래서 막 그렇긴 한데 여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2외국어랑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영어야 요즘은 필수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고 일단 제2외국어는 중국어를 이제 중국어로 해서 중국어. 나머지는 법 같은 건가? 일단 나머지 과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 한국사, 한국사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학. 본인 진짜 좋아하는 거네. 맞아요. 맞네. 헌법도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헌법은 국제법도 직접이에요. 그렇고. 네, 헌법은 뭐 기본권적인 네. 부분들은 사실 저도 그러니까 1학년 때 법은 싫었는데 헌법은 좋아했어요. 비록 F는 맞았지만 그렇죠. 다시 죄송해서 삐뿔 나왔어요. 진짜 오케이. 그 사람 좋아하긴 했다. 네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야.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래 본인이 그걸 선택한 이유를 좀 알겠네. 네, 알겠죠. 그걸 그래서 찾았네. 네. 그거 흔치 않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배워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신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담의 맞아요. 요점이에요. 상담을 주제로 갖고 온 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시계열로 이렇게 봤는데 쭉 돌아와서 예. 지금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온 거지. 그치. 이제 이게 네. 이게 확실한 거냐 확실한 수 확실한 예.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맞아요. 본인이 또 이제 그거를 나중에 찾은 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좀 늦은 것 같기도 네, 하고 늦은 것 같기도 한데 하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선택한다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본인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저 같아도 저도 저번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언론사 준비를 뭐 하다가 지금도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힘들고 내가 이걸 진짜 잘해 라고 알면은 그거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제 능력 자체에도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허해지는 거죠. 내 뭐 목적이 없고 막 방황하게 되는 느낌이고 뭔가 열심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무언가를 하나 정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예, 지금 그리고 우리 나이가 이 친구도 이 황소 씨도 어제 저희랑 친구잖아요. 27살인데 네, 27살인데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은 나이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본다면 어쨌든 저는 뭐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꿈이 뭐 얼마나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렇게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일단 좀 끈기 있게 본인이 일단 열정을 가지고서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하면 후회가 안 남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왜 이거 선택했을까 나중에 뭐 후회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1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중국어 열심히 배우다가 내가 여기서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 이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중국에 어차피 가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뭐든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되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저는 맞아. 얘기를 듣고서 한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결국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A가 좋냐 B가 좋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A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무서워. 그러니까 불안감과 싸움이야. A 대 B가 아니라 A 대 not A. 사실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봤을 때는 A 대 not A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야. 그죠. 왜냐면 나이도 먹었고 뭐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되고 사실 이런 불안감이랑 싸우는 건데 뭔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제일 빠를 때가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다른 B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여태까지 삶을 들었을 때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어떤 큰 여정이었어. 맞아. 멀리 돌아왔어 지금. 근데 사실 그러려고 사는 거잖아. 우리 뭐 그죠. 몇 천만 원 벌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고. 사실 그런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든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런 과정을 조금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사회 사람들이 막 늦었다고 한다, 뭐 취업 못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간이라기보다 그냥 사회적인 시간이잖아.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많이 와 있다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 맞아. 개인적으로. 맞아. 막 내가 막 뭐 남들이 볼 때는 20대가 뭐 벌써 그러냐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저도 이렇게까지 나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27과 26은 너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지만 27은 진짜 후반 같고 왜 그러냐면 알바를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오래 했다고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수업 종강과 동시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아 내가 많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거의 알바생들이 다 되게 어린가? 네, 보통 그러니까 제가 뭐 알바했을 때도 많아야 24살 이랬거든요. 제 나이가. 네. 제가 제일 많았을 때가 24살이었어요. 그때까지 알바를 했는데 26 말부터 이제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 너무 어린 거. 5살, 6살. 맞아요. 근데 어린데 네. 근데 어릴 수야 있죠. 어리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막 혼나면서 하니까 이게 그치. 좀 그렇더라고요. 좀 기분이 네. 좀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서 혼났겠지. 혼났는데 아무리 같은 말이라도 좀 그렇게 안 해야 싶은데 막 텃세도 심하고 막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절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치, 뭔가 네, 그래서 요즘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 비록 알바지만 내가 뭐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막 혼나면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어디 취업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내가 이 무리해서 좀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일이 재밌고 열심히 하면 사실 사실 가장 힘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내 나이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이런 거는 한 몇 달 그치. 정도의 일인 것 맞아, 같고 맞아. 나중에 내가 그냥 진짜 이 불안감이 일을 있는 열심히 하고 그런다면은 나이가 뭐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이 사람은 나이 많아서 와서 더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은 내가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얘기하세요. 계속. 저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몇 년 동안 잡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을 저는 네, 일단 잡고 중국 계시면? 갔다 와서부터 시작이에요. 와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네, 일단 않을까? 30 전까지. 30 전까지? 그러니까 그럼 30 전까지면은 이 순간 지금 뭐 중국어도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언젠간 다 이게 쓸 것들을 다 공부하실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본인이 후회스럽지 않게 이렇게 한다면 네네. 네, 나중에 뭐 나이도 제가 주변에서 뭐 주변에 30 넘고 어서라도 취업 준비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그쵸. 계신데 네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되셔야 되지만 저는 충분히 되면 많은 좋은 걸 거지. 예, 안 되면 좋은 거지만 많은 걸 얻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 치열하게 산다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걸 더 마무리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코이카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 중국에 가셔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이걸 진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코이카 쪽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있으면 코이카에 지원할 때도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이런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하신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했던 그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라는 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된 건데 본인이 이제 본인 적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본인의 다른 그런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뭘 하든지 좀 열심히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저는 그래요. 그 전에 얼마 전에도 어떻게 무슨 영상에서 봤는데 음. 요즘에 뭐 원하는 일을 해라. 뭐 꿈을 어떤 꿈을 꾸면은 그걸 해라.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지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 네. 그래서 좀 자기 인생도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결국에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고 그 가는 길에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시험이 갑자기 1, 2년 만에 되고 막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분명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 과정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과정 자체가 나에게 남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자기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맞아요. 남의 삶을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책임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가라 이거지. 그게 꼭 어떤 물질적인 이걸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내가 이 과정을 내 삶으로서 책임질 수 있었고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가는 길이지.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알고. 그래 마지막 또 저는- 소감.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우리의 또 상담 내 마지막 그거 평가받는 거야? 아니 저는 그거보다 좀, 내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 아, 이게 그래요? 가장 우선인 것 같으니까 아 우리 잘 치료한 네네. 거, 잘 상담한 거 그러니까. 같아.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솔루션을 준다기보다 나를 공감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그러므로서 맞아. 뭐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 아, 그냥 너무 좋다. 네 그냥 도움이 됐다면 진짜 다행이다. 네, 제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줘서 그냥 저도 속 시원하고 네, 네, 그냥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너무 막연했다 내 목표에 대해서 막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막 너무 딱 깔끔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자기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네, 시간이 네, 됐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저 자체도 이런 데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앞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저희는 문과잖아요. 네. 문과는 특히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는 저가 공대 아니라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전자공학이라면 전자공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어디를 가더라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들으셨다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가부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댓글로도 남겨주셔서 이런 고민 있다 이런 거 남겨주셔서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제발 클리즈. 네, 그래서 저희 가부톡을 이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저희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아 프리스타일 할까요? 프리스타일을 어. 안 될까요? 저는 근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 나 오늘 왜? 뭔가 필이 왔어? 공감을 이렇게 오늘 진짜 공감하면서 이렇게 상담소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전 해보고 싶어. 프리스타일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가부톡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아 근데 너무 개스를 무시했어. 내가 하고 싶다고.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아니 황소 씨 그냥 저의 몇 마디만 이렇게 한 마디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되고, 한번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프리스타일, let's go. Let's go, man. 어허. Yeah. Yeah. 오늘 황소가 나와서 한 얘기들 정말 공감이 돼서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 오늘 내가 어떤 말에 공감을 했는지에 대해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Yeah. 오늘 요즘에 자소서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 소설을 쓰면서 내 자신이 아닌 것들을 계속 과장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싫었어. Yeah. 이렇게 보여줘. 오케이. Yeah. 그래서 나도 오늘 나에 대해서 돌아봐. 어떤 내가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어. 시간은 좀 늦었어도 늦은 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해. 이제 넘겨줘. 오케이. 내가 랩을 할 때, man, I'm be on the flow, right? 내가 랩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너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난 여기까지 왔어. 뭘 더 가야 될지 나는 뭘 더 내 꿈을 죽였지. 너와 다르게 나에게는 왔지. 사람들은 말하지 누군보다 빠르고 늦게, 빠르고 늦게 상관없어. 우리의 삶의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 오늘 만난 황수가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 사람의 리듬을 나 또 알게 됐으니까 그게 나의 리듬. 사람 하나 알아가는 게 이게 사랑 하나인 것만 같아.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 이제 소개를 해야 될 때 래퍼 필요 없지. 이런 일반인이니까 사람들도 기대를 하지마. 그냥 들어. 뭐 생각 없어. 잘할 들어. 수도 있어. 잘할 수도 있어. Yo, Okay, come on, 보여줘, 황소, man. let's come on, represent it. Okay, come on, represent it. Come on, bring it on, man. Yeah, bring on. Come on. 요, Got Yeah. it. 집에 가고 싶어. Yeah. 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집에 갈래. 요. 그만하면 안 될까? 요. 리듬 지렸어. 야, Yeah. 야,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리듬 있어. 다시 또 랩을 해. 삶을 여기다 기록했지. 한 10년쯤 들으면 이것도 새롭겠지. 우디 마지막 차례 너니까. Okay, come on. 이거 진짜 어렵다 여기는. Okay. Yeah. 어떻게 보면 나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 어쩌면 청춘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이지만 지원해준 이 참가자 정말 리스펙. Respect, man. 진짜 어쩌면 청춘에 어울리는
이런 게스트. 아하. 예,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 야, 어쩌면 예, 청춘. 어쩌면 청춘 maybe youth. 굿나잇. 굿나잇. Night. 좋아 좋아.